이거는 지금 수원지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청은 어차피 폐지하기로 돼 있지만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검사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란 게 오늘 뉴공에서 특종을 예고한 봉지욱 기자의 엄청난 취재, 이거 생각보다 더 충격입니다. 셰프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지시를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격적 보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흘 전에 법정에서 사실상 도주국을 펼친 검사들이 그렇게나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말한 그 교도관들의 진술입니다. 지금 이거는 오늘 되게 처음 확인되는 건데 이분은 퇴직하셨으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조재현 전 고검장 변호사가 막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 셋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게 지금 3인 성호거든요. 이 셋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방북 비용 때문에 우리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800만 달러 준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셋이에요. 이 셋이 이게 유죄가 3인 성호가 돼서 이화영은 실제로 3심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대북 송금은 정말 이재명 방북 때문에 준 게 맞다라고 3심이 끝났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교도관이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수차례 봤을 거 아닙니까? 조재현 변호사가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봤더니 그 셋이 말을 맞추더라. 그리고 그 조재현하고 박상형하고 친했던 것 같다. 같은 검찰청이 있었다니까요. 수원지검장일 때 검사였고 스케줄을 짠단 말 이거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건의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사건을 조작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사건은 대북송금의 대자도 안 나왔다가 나중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을 하는 과정에서 스케줄과 스토리를 짜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교도관의 얘기는 조재현 변호사가 전관이 짜기도 하고 박상용이 짜기도 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맞춘다는 거죠. 타임라인도 있고 일종의 스토리도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 새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문 기자의 말과 내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스케줄, 그러니까 타임라인도 맞아야 되고 앞뒤도 맞아야 되니까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4번인가 있었다. 자기가 이제 목격한 부분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세 사람의 3인 성호. 그리고 심지어 이거 박사형도 아니고 조재현이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데도 박상용 아무 잘못 없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아무것도 지금 조사를 안 받고 못 받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서울고검에서 정성호 장관 지시로 지금 감찰하다 수사 전화했잖아요. 현직 검사는 서울고검 감찰팀이 직접 수사 못합니다 지금. 박상용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우리는 수사 못해요. 거기서 하세요라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를 쌍방울 지금 관계자들 김성태 아까 보신 박상웅 있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이런 거는 횡령 배임이 되잖아요. 안부수 딸 집어넣어주고 안부수 변호사비 내주고 전부 다 횡령 배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의 횡령 배임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건 조작, 검사의 조작 강압 수사라고 저는 보이는데 지금 고검의 감찰 수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이거 완전 그냥 엉터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버티게 나선 겁니다. 지금 문 기자가 보기는 어때요? 이 내용을 안다면 검사들이 이 교도관들 법정에 증인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리한 얘기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이 사실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한 짓이잖아요. 박상용 본인은 현장에서 제일 잘할 것이고 다른 검사들, 그날 도주국을 펼친 다른 검사들도 15층에 수원지검 15층에 있는 검사들인데 그 검사들 중에 일부는 이 이화영 사건에 개입을 했습니다. 조사에.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들의 이런 조작 강압 수사 전말이 드러나면 수원지검을 해쳐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수원지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청은 어차피 폐지하기로 돼 있지만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검사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란 게 지금 그런데 이 다행인 거는 이 퇴직 교도관 전 씨거든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증인 채택됐습니다. 검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왜 판사가 이 전직 교도관 이분을 콕 집어서 나머지 교도관들 필요 없어. 이분만 하면 돼. 판사가 증인 채택한 거예요. 증인 채택은 판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하고 피고인이 신청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왕이죠. 너 이 말 일리 있네. 근데 판사가 이 전직 교도관만 콕 집어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문건에 있는 거예요. 이걸 판사가 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간략하게 요약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의 진술 조서가 법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42명의 교도관 다 불러야 된다고, 이거는 완전 속임수죠. 이거 투페어, 원페어 가지고 지금 뻥카를 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해야 된다. 국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만약 이 법정에 가서 검찰이 설명을 하고 피고인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검찰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블러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블러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건 지금 전관까지 엮여있는, 고위 전관까지 엮여서 사건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지금 법무부 조사로 확인이 된 것이고, 네. 이 전말에 대해서 법무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재판장이 왜 이화영 편만 드냐, 이건 불공정한 재판이야 라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사건의 진실은 이겁니다. 지금 이 법무부 조사 결과 플러스 하나 더 있잖아요. 서울고검의 감찰 수사 기록. 그것도 지금 기록. 법정 그 재판장이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고검에서는 압수수색도 했고 강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 기록이 법정으로 가는 순간 국민 참여 재판의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충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 이 대통령께서 정성호도 모르게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검찰 개혁을 막는 핵심 인물에 대해 언알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그리고 내란 직후 정권 교체기에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며 당대표도 아닙니다. 바로 민정수석의 몫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정맥과 림프절을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봅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스타성이 하늘을 찌르고 모든 조명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이 시점에 정작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보좌해야 할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마치 김앤장 고문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들립니다. 시스템 개혁의 핵심에 있어야 할 순수 검사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장관들의 개혁 의제가 불투명하고 집권 여당 의원들마저 대통령의 스타성에만 업혀가려 하며 심지어 공직기강의 총괄자인 민정수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난 행정가라 할지라도 국정의 모든 기밀과 업무를 직접 챙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림자가 빛을 보호해야 정권은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